일단은 제가 급여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저 보호망 혹은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질문한 내용들을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4위입니다. 네, 인지 등급, 치매 등급 시 운전면허 반납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며칠 전에 실제 고객이요, 치매, 인지 지원 등급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대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 다음날 유튜브 찍었는데 어떤 원장님이 전화 주셔서 이거는 처음 듣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건강보험공단 노인 요양 그 보험공단에 전화했어요. 물어보니까 인지 지원 등급이나 치매 등급 받으면 운전면허는 반납을 안 해도 된대요. 그거는 우리 운전면허 국가도로교통 그쪽 과에 전화를 해보시고요. 우리는 일단은 별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하고 일단락 맺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어디죠? 노인 장교양 보험,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말하는 게 장교양 등급 받거나 치매 등급 받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도로교통과에 넘긴대요, 자료를. 그러면은 며칠 후에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치매 등급이나 인지 지원 등급 받은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검사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65세 전에는 10년마다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거죠? 뭐 신체 관리나 시력 여러 가지 적성 검사를 하잖아요. 10년마다 하는데 그때 탈락이 되면 당연히 운전면허증 반납해야 되고, 웬만한 사람들이 10년마다 재갱신 하잖아요. 인지나 뭐 시야나 다 되잖아요. 65세 넘어서 75세까지는 일단은 5년마다 적성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75세가 넘어가면 2년인가 3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75세가 넘어갈 때는 치매 등급이나 CDR 척도 이 치매 검사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65세에서 75세 사이는 적성검사를 5년마다 하는데 시력, 운동, 여러 가지 적성 검사,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지를 첨부해서 갱신할 때 자료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치매나 인지 지원 등급 판정받으실 우리 장교양 수급자인 분들은 적성 검사 시 좀 까다롭게 본다고 합니다. 이럴 때 탈락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적성 검사를 정말 잘 받으셔야 운전면허증 쭉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소지 관할에 우리가 노인복지센터나 재가센터에 가시면요, 거기 원장님이 자세히 알려줘요. 어떤 식으로 해야 장교양 등급받기 쉽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결론은, 자, 3위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해서 가족간병 해도 보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 내용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능해요. 요즘에 요양보호사 코로나 때는 이제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캠으로 일단은 교육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진짜 가서 실습도 해야 되고 요양보호사 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이러한 부분들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족자 재가급여 많이 하는 질문 2위입니다. 자, 등급 받을 때 다른 수입이 있으면 안 된다는데 수입이 없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자, 이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가족 수입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산이나 수입이 있어도 장교양 등급반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니면은 힘든 사람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장교양 등급 받으면은 소득과 재산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의 소득이 없는 사람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객관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보다 아무래도 소득과 재산이 덜한 사람 위주로, 만약에 이번 올해는 10명을 뽑아야 돼. 10명을 뽑으면 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에요. 장교양 등급은요,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내가 건강보험료, 장교양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이라면 남녀노소, 부동산이나 소득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지금 지원이 강화된 경우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체는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지원 내용인데요. 소득 상관이 없어요. 재산도 상관없고요. 신청 자격은 질병과 나이에 따라 일단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자격은 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선별되므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대망의 1위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본인 부담금 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요거 제가 유튜브에 그 전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급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양병원은 시설급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등급은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여기서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용 보험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 자, 이용 자격은 장기요양 1, 2등급, 근데 3, 4, 5등급도 뭐 치매 환자이거나 아까 얘기 들었죠. 뭐 집안 상황이 열악할 때, 나를 누군가 돌보지 않을 때 3, 4, 5등급도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는 거. 요양 등급 관련과 자체가 상관이 없어요. 요양병원은요. 주 목적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에 따른 돌봄 서비스, 요 내용들이고요. 일단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근데 요양병원은요 일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재활치료를 주 목적으로 한다. 요런 부분들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 상주 인력은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하지만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규모는 10명 이상 요양원, 그 다음에 10명 미만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 요양병원은 뭐 30인 이상 큰 병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본인 부담금도 요런 식으로 있다는 거. 본인 부담금은 시설에 입소하면 거의 20%, 식비는 100% 본인 부담금이고 간병비는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어요. 시설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시설, 노인 요양 시설, 큰 이제 요양원이죠. 요양원에 갔을 때 입소자 2명, 3명당 1명이거나 2명 미만인 게 있어요. 이상인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 1, 2, 3등급으로 가게 되면 하루 일당 7만원부터 8만원까지 나와요. 한 달로 따지면 거의 220에서 250. 본인 부담금은 20%예요. 그래서 250이거나 220이면 나머지 85%죠. 약 200만원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44만원부터 50만원 정도는 자부담금으로 매월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입소자 2명, 3명당 1명 미만은요 거의 비슷해요. 200만원에서 240만원. 그래서 위에보다 금액은 약간 적습니다. 1, 20만원. 어쨌든 간에 40만원 정도로 매월 납입을 해야 된다. 국가에서 한 18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겠네요. 그리고 5명 미만, 일반 요양은 조그만 되죠. 1, 2, 3등급은 역시 금액이 더 적습니다. 180만원에서 1등급은 가장 중증이니까 210만원 정도. 역시 국가에서 20% 지원하고 30만원부터 40만원 정도로 본인 부담금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시설급여예요. 1, 2등급 받았을 때,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두 번째는 재가급여. 그래서 재가급여 갔을 때는 이렇게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데요. 방문 요양이 있고 인지활동형,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의 기간 동안 장기요양 보호를 해주는 주야간 보호, 그 다음에 단기 보호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수급자 또는 대여 방식에 따라 복지 용구가 있고요. 재가급여 본인 부담금은 15%, 국가에서는 85%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인지지원등급은 월 64만원, 5등급은 110만원, 130, 140, 180, 1등급 가장 심한 중증은 200만원 정도. 본인 부담금은 15%, 그다음 국가에서 85% 지원도. 결론은 거의 인지지원등급은 96,000원 월, 4등급은 20만원, 그리고 1등급은 가장 맥스가 31만원 정도까지 본인 부담금.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맥스 평균 한 50만원 정도, 그리고 재가급여는 일단은 한 3, 4등급은 한 20만원 정도, 1, 2등급은 31만원, 보통 한 25만원 정도
제가 서비스 받을 때 본인 부담금 매월 이렇게 금액이 나간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급여는 평균 한 23만원, 25만원, 시설급여는 한 5, 60만원 정도 매월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거 말고도 질문 정말 많은데요. 제가 간단 명료하게 제 얼굴 빼고 설명드릴게요. 자, 주야간 보호센터 한 번만 가도 보장된다는데 실제로 센터 가면 한 번만 이용하는 거 받아주나요? 안 됩니다. 일단 주야간 보호센터는요, 주 최소한 2, 3회 정도, 아니면 한 달에 10회 이상은 가셔야 돼요. 안 가면 주야간 보호센터 노치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가는 건 탈락이다. 두 번째, 시설급여가 요양병원인가요? 아니요, 시설급여는 요양원이고요. 요양병원은 아니라는 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 구별하는 건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법을 적용받고 그 다음에 요양원은 노인요양보험법에 적용을 받는다. 자, 시설급여랑 재가급여 중복 보장이 될까요? 자, 일단은 중복은 안 돼요.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제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그 다음에 방문요양, 방문모교,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모교, 단기보호, 주야간보, 복지용구, 이게 제가 서비스고,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요양원이죠. 아니면 노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되는 경우가니까 중복으로 보장은 안 돼요. 겹치지가 않아요. 겹치지는 않지만 중복으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복지용품 사용 가능할까요? 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안 되고요. 요양원은 가능해요. 요양병원은 안 되고 요양원은 복지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방은 주야간 센터가 별로 없지 않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에도 주야간보호센터 있는 데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없어도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모교, 아니면은 복지용구, 단기보호,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이용하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섬이나 지방이 없는 경우는 재가센터나 요양 없는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문모교, 방문간호 한 달에 몇 번을 이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합재가는 그냥 이용은요, 이거 두 개 하나씩 한 번씩만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장기요양 5등급, 4등급 수급자는요, 방문모교 한 달에 몇 번 이용하세요, 방문간호 몇 번 이용하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뭐 좀 전에 뭐 60만원, 그 다음에 5등급은 110만원, 4등급은 130만원 이렇게 한도 내에서만 쓰시면 돼요. 시설은 5등급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원칙은 1, 2등급이지만 3, 4, 5등급도 치매 등급받고 집안이 열악하던가 나를 돌보지 못할 때, 가족이 없거나 지방에 있던가 어르신을 돌보지 못할 때는 심사를 통해서 3, 4, 5등급도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이거 정말 매우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가능해요. 가능은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보험금을 받으면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탈락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는 저로하고요. 계약자랑 수익자는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지정해 놓으면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4등급 받고 주야간 보호센터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1, 2, 3, 4, 5 인지지원등급 모두 다 주야간 보호센터, 다른 말로 데이케어 센터, 노치원 이런 데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가입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치매 5등급 받고 인지지원등급 6등급, 인지지원등급은 6등급이 아니에요. 그냥 인지지원등급이에요. 판정을 받으면 보상이 될까요? 네, 가능해요. 우리가 재가급여는 치매 같은 경우는 1년 면책이 있는데요. 재가급여는 면책 감액이 없어요. 90일 1년 면책이 없고 1년 미만 시 50% 주는 감액이 없어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도 판정만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고 매월 생활비를 100만원, 200만원 가입 금액만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등급 받고 갱신하면 갱신되는 등급으로 해야 하는데 신한은 한 번만 받으면 쭉 가는 거죠. 네, 다 똑같습니다. 신한뿐만 아니고요. 3등급이면 3등급, 4등급이면 4등급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일단은 6가지 항목, 6가지 항목이죠. 방문요약,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 6가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은 신한 상품 자체로는 비갱신형밖에 없고 갱신은 없어요. 그리고 등급도 뭐 3등급이었다가 뭐 4등급 됐어, 아니면 2등급 됐어. 그래서 쭉 내용이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공관절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지역에 따라 다른가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인공관절 일단은 우리가 거의 다 4등급을 받아요. 근데 이 지역, 그 다음에 시, 도, 뭐 구청 이런 구마다 도마다 일단은 TO가 남고 서로 뭐 시마다 도시마다 일단 재정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에 맞게 쓰기 때문에 그 예산이 틀린 경우에는 일단은 좀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전국에 20만 명만 뽑을 건데 30만 명이 몰렸어. 그럼 10만 명은 탈락되겠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이 된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과 여러 가지는 뭐 정부에서 정하겠지만 일단은 지방마다 틀리다는 거. 13번 예전 치매보험 보유 중인데 중복가입 될까요? 네, 치매는 치매보험만 되는 거고요.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치매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상해사고나 질병사고로 인해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치매랑 재가급여는 서로 내용이 자체가 틀려요. 근데 재가는 재가보험 가입한 사람이 치매보험, 중복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문제인지 아시겠죠? 상담, 가입, 나중에 보험금 청구까지 한 방에 해드리는 보험왕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보험왕 오늘 모처럼 재가급여 많이 하는 질문 신문 십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보험왕 생각하면서 잘 자요. 안녕히 계세요.